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병의 진단과 그리고 원인 또 치유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화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명치, 여러분 명치가 어딘지 아세요? 그 갈비뼈 가운데인데 밑에 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치를 세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세게. 저는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게 안 눌러 보아도 살짝만 눌러도 하고 이렇게 아프다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많이 아프다 그러면 내 지금 화병의 상태가 심한 상태다. 그리고 적당히 아프다 그러면 적당한 상태. 그리고 이제 조금 아프다라고 하면 화병의 시작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화병과 여성들의 갱년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24시간 매번 이렇게 뛰게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이 본인의 일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조금이라도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일을 하는데 펌프질을 이렇게 하면서 뜨거워졌던 피를 손과 발로 아래로 이렇게 보내면서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차가워졌던 피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심장에서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지면 펌프질을 하면서 아래로 내보내서 차가워지고 이게 반복적일 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심장에서 피를 이제 손과 발로 내보내면서 차가워지고 또 올라오면서 피가 뜨거워지고 이게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문제는 이 뜨거워진 피가 위로 점점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피가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더 심해지면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오죠? 잇몸이 약해집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치아도 빨리 손상되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로 올라오면 코의 질병,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어떠한 질병, 축농증 이러한 질병으로 발달되어지고 또 귀로 올라가게 되면 귀의 질병들, 뭐 난청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소리가 조금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눈에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뜨면 까칠까칠한 거예요. 왜? 안구 건조증 때문에. 뜨거워진 피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녹내장이 됩니다. 녹내장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워진 피가 눈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갈수록 쇠퇴할 것이고 또 치매나 뇌졸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화병은 별것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화병을 방치했다 이것이 이렇게 커다란 질병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나 화를 바깥으로 표출하면 괜찮은데 안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치유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신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지가 있으면 접어보세요. 똘똘. 지금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의자가 있고요. 의자 위에 제가 벽에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의자에
내가 미워하는 내 분노의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만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왜 나한테 왜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했어? 이렇게 두드리면서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집에 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누가 있으면 이상하다. 영상 보더니 좀 이상해졌는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 위에 벽에나 또는 인형은 놔두고 거기에 정말 내 분노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들어서 두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두드려야 돼. 이렇게 두드리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만해! 이렇게.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세게 소리를 치면서 두드려 보세요. 때로는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신앙인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 주님께 내가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막 분노하고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표출할 때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가득하고 누구를 용서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막 두드리고 욕하고 때로는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의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 보면 그 미움의 대상도요 용서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수시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맞고 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깥으로 말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한 작업이 필요하지만 사회생활에서 바깥에서 모든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정말 나에게 참 못쓸 행동을 했어요. 예의 없게 행동을 했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져줘야지. 그리고 맞고 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뱉으세요. 이러면서 몇 분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내 어떤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까? 차분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화내지 마시고요. 누구시 방금 전에 저한테 소리 지르고 저한테 욕하셨잖아요. 저한테 뭐 물건을 던지셨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저도 인격이란 것이 있고요. 저도 집에 가면 엄마이고요. 저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감정을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물건 집어 던지지 말고 제발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매너 있게 표출해 주세요. 이런 표출이 부부간에도 그리고 자녀한테도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도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직장에서는 아무 때나 하게 되면요 잘려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봐서 회식 자리나 이런 때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웃으면서 누구님 저번에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의도한 것이 아닌데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많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한테 조금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좀 말로 해주시면 차분하게 이렇게 대화로 하셨으면 좀 제가 상처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는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할 때 이 화병의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 화병의 문제를 앓고 있으면서 아무리 치과에 가보세요. 아무리 뭐 어디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보세요. 치료가 안 됩니다.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대처할 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행복하세요.